여러분,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지구의 역사, 그중에서 이 땅의 시대를 구분하는 지질 시대 구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시대, 너희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선생님 이름을 노태 시대라고 할게. 노태, 빨간 글씨로 쓰는 거 좀 싫은데. 하여튼, 노태의 시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봐요. 여러분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번 해봐. 선생님은 지금 몇 살이냐면, 올해 25인가? 그렇게 믿어? 솔직히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래, 하여튼 40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40살을 선생님이 살아왔을 때 이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 선생님은 40년을 너희들 어떻게 얘기할래? 너희들 지금 한 18년, 그죠? 그 정도 살았지? 뭐라고 얘기할래? 한번 구분해봐. 너희들 시대를 구분해봐. 아마 대다수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초등, 중등, 고등 아니면 5살 때, 10살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선생님도 이게 나눌 수 있어. 선생님은 어떻게 나눌까? 선생님은 그래, 학창 시절, 그제? 결혼 전, 결혼 후, 그렇죠? 결혼 후, 그렇죠? 매우 이 결혼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진 삶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기쁘다, 엄청 기쁘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이렇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나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지구의 역사가요,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지구의 역사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 이건 놀라울 정도의 숫자야, 얘들아. 40억 년이 훨씬 넘어요. 40억 년이 훨씬 넘고, 그럼 40억 년이 훨씬 넘어. 40억 한 6억 년쯤 됐다 치고, 하여튼 40억 년이 넘어. 그럼 얘들아, 40억 년을 통으로 그냥 지질시대는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거를 좀 우리가 세분해서 각각의 어떤 이벤트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18년 인생도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서 각각의 시대의 사건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길이의 지질시대도 어떻게 한다? 지질시대도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한번 다 지워보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학창 시절로 구분했던 우리의 시대처럼 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무엇으로 구분해? 얘는 학창 시절이 아니라 지층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화석으로 구분합니다. 지층과 화석으로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들 저 선생님 제 인생은요 부산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해도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다른 환경에서 쌓였던 지층이 굉장히 다른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그 사이가 바로 뭐겠어요? 상당히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층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엔 이 말하고 똑같아.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은 바로 그 지점으로 딱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가장 좋은 게 뭐죠? 부정합이었죠. 부정합 뭐였어요? 밑에가 막 이렇게 됐다. 이게 막 깎였죠. 그죠? 깎여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돼서 여기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 기저여관 보이고, 그죠? 이 위에 딱 다시 지층이 쌓였다 이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면이 돼? 부정한 면이 되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층과 이 위에 있는 층의 서로의 시간적 차이는 어떤 거야? 굉장히 많이 나겠지? 그럼 여기를, 요 1번 지역과 2번 지역에서 굉장히 지질시대가 달라지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무엇으로? 지층으로. 지층에서 어떤 근거로? 바로 대규모의 지각 변동, 즉 부정합 같은 거를 증거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생물체의 급격한 변화. 이걸 생물체의 급격한 변화는 뭘로 할 수 있어? 바로 화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층에 화석이 나온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층에 이렇게 화석이 나왔어. A라는 지층과 B라는 지층에 화석이 나왔단 말이야. 자, 여기는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나왔어. 여기는 암모나이트라는 화석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여기를 구분할 수 있죠. 여기는 무슨 시대냐면 고생대고 여기는 중생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화석으로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화석들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시에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표준화석,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시상화석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를 이렇게 해볼게. 시대를 알려주고 얘는 뭐를 알려준다? 환경을 알려준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잘 선생님하고 다시 해보자. 자, 표준화석은 여러분들,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했죠. 자, 선생님이 표준화석과 그 다음 시상화석을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어떻게 했어? 표준화석은 어떤 시대를 의미했고 얘는 환경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환경을 의미한다. 잘 안 외워지면 이렇게 좀 기억해. 표준시계 이렇게 좀 기억해. 표준시계 시상 그때의 상태 뭔 뜻이에요? 환경을 의미하죠. 이렇게 좀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화석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딱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화석부터 얘기를 할게. 표준화석에는 여러분 고생대 떠오르면 대표적인 화석이 뭐가 있죠? 그렇죠. 삼엽충 하면 바로 고생대라고 딱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적이잖아. 또 암모나이트 하면은 어느 시대지? 암모나이트 하면 딱 중생대죠. 그죠? 맞습니다. 뭐 매머드 하면 신생대지. 그죠? 이런 것처럼 각각의 시대를 완전히 대표하는 그러한 생물들을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 그럼 표준화석은 어떤 지질 시대에만 일정 기간에만 딱 번성했다가 그 지질 시대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탁 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시대를 지칭할 거 아니에요. 삼엽충이 만약에 계속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삼엽충 화석을 발견하면 어느 시대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따라서 표준화석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줄 아세요? 표준화석 어떤 조건이 필요한 줄 알아? 그렇습니다. 이 종의 생존 기간이 어때야 돼? 짧아야 돼. 그 시대에서 다 절멸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시대에서만 대표될 수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될까?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될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왜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그렇지. 아무 데서나 발견되면 어때? 얘의 바로 목적이 무엇을 알려주면 되는 거야. 어떤 시대만을 알려주면 되죠. 따라서 아무 데서나 발견되면 참 좋지. 하지만 짧은 시간에 살았으면 참 그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표준화석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시상화석은 어떤 것들이 시상화석이냐? 아까 얘기했지? 그때의 상태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특정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화석들이겠죠.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고사리가 딱 여러분들 어디서 살아? 고사리? 그렇지. 습하고 그죠? 따뜻한 온난 수변 육지에 살죠. 그죠? 산호는 어디서 살아? 따뜻한 천혜의 바다. 그렇죠? 따뜻하고 천혜는 얕다는 얘기죠. 얕은 바다. 이런 데서 살잖아요. 이게 화석으로 발견된다 그러면 그런 환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산호는 여러분들 되게 민감해서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서 사는 산호들이 많아서 되게 온도의 지시자로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 이 시상화석이 되려는 조건들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 이 시상화석은 어떨수록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줄까요? 이 종의 생존 기간이 어떨수록 좋을까? 얘의 목적은 이 시상화석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단지 뭐야?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면 좋잖아. 그럼 이 종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이 종이 발견되는 화석도 지금과 같은 조건이라고 더 정확히 유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어떨수록 좋은 거야? 길수록 좋은 거야, 얘는. 이 종의 생존 기간이. 하지만 분포 면적은 어떨수록 좋을까요? 분포 면적은 당연히 좁을수록 좋겠죠. 왜 그럴까? 야, 적도에 사는 애들이 막 북극에서도 살고 막 이러면 어떤 환경인지 알 수가 없잖아. 수온 0도에서 사는 애들이 막 수온 40도에서 같이 살아. 그러면 얘가 발견된 화석은 어떤 환경인지가 레인지가 너무 넓잖아. 이해되시죠? 이런 조건이 바로 시상화석의 조건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화석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모든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또 그때의 상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삼엽충은 바다에서 살았어요. 암모나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견되면 뭐다? 삼엽충이 발견되면 고생대이지만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딱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된 개념은 아니고 화석이라는 걸 바라볼 때 우리의 그런 기본 원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자, 그러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그런 표준화석 시상화석 얘기가 있는데 그래프 하나만 잠깐 선생님이 볼게. 자, 이렇게 한번 볼게. 그래 놓고 얘를 생존 기간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생존 기간 얘를 분포 면적. 자, 이래 놓고 여러분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여기다 한번 위치 한번 시켜봐. 어디 있을까? 자, 일단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이 어때? 짧아야 돼. 분포 면적은 어때? 넓어야 돼. 따라서 표준화석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근데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어떨수록 유리해? 여기 있어야 돼. 하지만 분포 면적은 짧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시상화석의 위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아주 간단한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화석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화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 화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 이걸 모두 통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석하면 과거 생물의 유해만 생각하잖아. 흔적도 됩니다. 발자국, 그죠? 개들의 모양, 분뇨가 또 딱딱하게 굳어서 될 수도 있거든. 그다음 막 갯벌을 막 지나간 그런 지나간 자리, 트레이, 이동 흔적 우리가 보통 트레이라고 하거든요. 이동 흔적 이런 것들을 다 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화석이 또 생기려면 되게 재밌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화석이 됩니까? 모든 게 화석이 돼요? 그건 아니야. 일단 어때야 될까? 개체수가 어떨수록 화석이 많이 될까?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이 잘 되겠죠? 그렇죠?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이 잘 돼. 그 다음,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야 될까?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될까? 그지? 바로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이 잘 되겠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천천히 매몰돼야 될까? 빨리 매몰돼야 될까? 그렇지. 빨리 매몰돼야 돼, 얘들아. 빨리 매몰돼야 돼. 그래서 잘 안 썩고 그냥 그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화석이 잘 되겠지. 게다가 한번 매몰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 변질 많이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변질이 잘 안 받아야 돼. 얘들아, 어때요? 화석 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화석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상에 그 수많은 생물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선생님하고 이 위에 공부했던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이미 이 모든 조건을 맞춘 상태에서의 바로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조건들이 바로 화석이 생기는 조건들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알았고요. 요걸 토대로 했다 지층,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잘 보셨죠? 여러분들 적기 힘들면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해둘게요.
자, 이렇게 급격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거의 해양 동물 화석이다 이렇게 써놨지, 그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과거에 생명체들은 거의 다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바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죽은 생명체는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물속 환경은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육지 환경보다 물속 환경이 훨씬 더 뭐가 잘 돼? 퇴적이 잘 돼. 자, 선생님이 아까 노트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화석은 어떤 암석에서만 발견돼?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세 가지 종류의 암석 중에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됩니까? 바로 가장 많이가 아니라 거의 퇴적암에서만 발견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 여러분들 화성암은 마그마로 이루어진 거였는데 거기 생물이 녹지 거기 남아 있겠어요?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변질받아서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퇴적암은 그대로 그 위에 쌓이게 되는 거죠. 생물의 유해가 잘 프린트되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화석은 안 따라하네. 다시 화석은 빨리 화석은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어디서 발견돼? 이 퇴적암의 이렇게 퇴적암의 가장 중요한 줄무늬 이게 뭐죠? 이걸 뭐라고 했어? 층리라고 한다고 그랬지? 여기를 딱 치면 여기에 마치 이 책장 속에 책갈피처럼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화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화석에 대한 얘기가 많긴 많습니다. 뭐 캐스트냐, 몰드냐, 그 다음 화석이 발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질 시대를 구분해요. 자, 그래서 구분한 거야. 표가 막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야 될 것 같잖아, 그지? 다 외우면 좋죠. 좋은데, 얘들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선생님, 장난하지 마세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시죠? 괜찮아. 괜찮아. 지구과학을 과학인데 자꾸 외워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도 할 수 없어. 이거를 뭐, 그래. 뭐, 일정 부분 외워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 지층과 화석으로 어땠어? 지질시대를 나눴지, 그지? 일단 이렇게 나눠줄까? 생물이 거의 없었을 때하고요. 생물이 많을 때 이렇게 딱 나눠, 이렇게 쭉 나눠서 쫙 나눠. 이땐 생물이 거의 없었을 때야. 그렇죠? 그럼 이 시기를 여러분들 가장 큰 단위로 누대라는 단위를 씁니다. 누대. 알았죠? 그래서 이를 누대라는 단위를 써. 누대. 선생님, 뭔 소리예요, 갑자기? 자, 선생님이 시간, 아까 40살이라고 할 때 어떻게 나눴어? 선생님이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장 크게 한번 나눠볼게. 결혼 전과 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지? 그럼 결혼 전과 후라는 가장 크게 나누는 그 시간 스케일이 누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2차 성징이 나오기 전과 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딱 하나로만 나눈다면 얘는 생물이 많고 적고 그때를 딱 누대라는 가장 큰 시간 순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월도 있고 주도 있고 일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점점 좁혀 들어갈 때 지질 시대를 가장 크게 나눈 그 시간이 바로 누대입니다. 아시겠죠? 누대야. 됐니? 자, 그러면 이 누대에서 생물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얘는 생물이 나타날 현생 누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기는 뭐라고 불러줘? 선생님 여기는 이름이 두 개인데요, 그지? 자, 잘 봐요. 원생 누대가 그나마 조금 가깝고 그 다음 시생 누대, 시생. 자, 따라해봐. 시생, 그죠? 시작했다 생물이, 알았죠? 시작했다 생물이. 그래서 시생 누대가 시작이야. 생물이 거의 없었을 시대를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 하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현재 생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현생 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엔 이걸 싸잡아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이제 불렀죠. 선 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불렀어. 이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요즘 그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선 이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써요. 또 표에 나오면 또 씁니다. 어쨌든
생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에 이거를 시생료대, 원생료대로 나누고 그럼 성카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놓고 세별로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작은 단위가 뭐냐? 여러분들 여긴 누대라는 단위 다음에 이상한 단위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많이 봤던 대라는 게 나오죠, 그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렇죠? 그 전에 초시생대, 고시생대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은 뭐야? 누대 다음에 좀 더 작은 시간 스케일이 뭐죠? 대라는 시간 스케일이죠. 그래서 고생대, 뭐 삼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신생대, 메모드 막 이렇게 했던 얘기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야. 기억은 안 나겠죠, 당연히. 자, 이 대를 또 나눌 수 있어요. 더 세분할 수 있어. 이 기로 세분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많은 또 주라기 많이 봤죠, 그지? 대, 기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학교 가면요, 더 나눠요. 세, 더 나눠. 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근데 이것까진 몰라도 돼. 고등학교 때는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간 단위로 나눈 바로 지질시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 이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막 노트를 막 해가지고 막 여기다 엄청나게 쫙쫙쫙 해서 막 다 쓸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텐 어떻게 보면 외울 게 많을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구분 기준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 꼭 제출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